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드디어 기린교실 10번째 시간입니다. 와!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 6학년 언니 오빠들, 나는 땡땡이야. 언니 오빠들 기린교실 10번째 수업을 축하해.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 전 몰라요. 와! 자,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나요? 20회 때는 더욱 대단한 게스트를 모실 것을 약속하며 그럼 10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엔 한일 병합조약, 우리나라의 치욕의 역사를 남겼던 경술국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뿐 아니라 오늘날의 대만, 만주, 몽골, 그리고 중국 동부와 동남아, 서태평양까지 수많은 국가들을 통합하여 거대 일본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의 경우 기존의 감시, 관리 기관이었던 통감부를 계승하여 총독부라고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식민지 조선의 총독부, 여러분들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봤을 조선 총독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체험으로 가보았던 서울의 경복궁, 그 경복궁 앞을 떡하니 가리고 들어선 총독부는 입법, 사법, 행정, 치안, 교육 등 조선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휘둘렀으며 총독부의 대장인 총독은 일본 군대의 대장이 겸하여 맡았습니다. 군인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거두고 교육을 책임진다. 뭔가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지요? 일대 총독으로 한일 병합 조약을 성사시켰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부임하는데요. 데라우치 총독은 부임하기도 전부터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한국인들을 억압하기 위해 무단 통치 및 헌병 경찰 통치를 시작합니다. 무단 통치란 조선을 다스리는데 힘을 쓰겠다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헌병 경찰 통치는 본래 군대 내부 범죄를 다스리는 경찰인 헌병을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데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을 강하게 억누르기 위해 군인의 힘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헌병에게는 즉결 처분권과 태형령이 주어졌습니다. 법의 판결, 판사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경찰이 즉시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즉결 처분권이고, 그 처벌로 몽둥이질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태형령입니다. 경찰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언제라도 몽둥이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우리를 폭력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게다가 총독부는 헌병 곁에 친일 조선인 보조원을 붙입니다. 조선인 보조원. 조선의 백성들은 너무 무서운 헌병들에게는 대들지를 못해요. 또 언제 몽둥이질을 당할지, 몽둥이질을 당해서 뼈가 부러질지, 그렇게 돼서 가족들을 못 먹여 살리게 될지, 학교를 못 다니게 될지,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대신 그 보조원들에게 증오를 쐈습니다. 저런 더러운 배신자, 저런 친일파, 죽이고 싶다, 복수해야지, 이렇게 해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일본의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총독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신고하지 못한 토지를 약탈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신문과 잡지, 도서의 출판을 금지하였으며 회사령을 실시하여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친일 조선인의 회사, 그리고 일본의 말을 잘 듣는 회사만 허가를 내주었겠죠. 또한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등을 실시하여 조선에서의 물고기 잡이, 장작 폐기, 금속 캐내기 등을 규제하였습니다. 본래 조선인들이 일하던 일터에는 일본인들이 와서 그 이익을 거두어 갔죠. 매 때리고 뺏어가고 못하게 하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렇게 조선인들의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패전국들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다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고 종교계 그리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독립 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무슨 날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만세 시위는 휴지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제는 총과 칼로 만세를 외치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지만 우리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총과 칼 대신 태극기를 들고 헌병들에게 맞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를 본 외국인 기자들이 기사를 내기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백인들 사이에 유일하게 우뚝 선 아시아의 주인, 그 대단한 일본 대단하다, 일본 멋지다, 이런 가면들, 이런 일본에 대한 평가들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일본 얘네들 진짜 잔인하구나, 정말 못된 애구나 라는 걸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아직 한복을 입고 아직도 어렵게 살고 이렇게 작은 나라 조선이 대일본 제국에 맞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무단 통치로는 조선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3.1운동 이후 조선의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 중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꿋꿋하게 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국가 안에서 평화롭게 공부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국가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천황에게 기도하며 일본인들의 지시와 명령 아래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정지하고 또는 동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의 혼을 보여준 조상들을 떠올리며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녹음을 끝낸 다음에 잠깐 할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무단 통치기 시기에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골라 쓰고 무슨
정책인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올리는 동영상이었는데 재미있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이들,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